안녕하세요. 야에로 아트입니다. 오늘은 가을이잖아요. 오늘이 10월이니까 산수유 나무가 있는 시골 풍경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가 되게 이제 메인이 되겠죠. 주가 되고 나무 뒤쪽에 저런 시골집 풍경이 있겠죠. 우선은 스케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복잡한 거는 나중에 가지로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서 그 위에 덮고 밑에 깔려 있고 거기 위에다가 나무 가지가 들어가는 색상을 보면은 먼저 들어가는 게 있고 나중에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라면 우선 뒤에 있는 먼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는 나중에 들어가고, 그리고 집을 먼저 잡고, 뒤에 이제 산이 있고, 그리고 집 뒤쪽에 어떤 나무들이 있죠.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자, 이 중심에서 어떻게 오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지평선 또 좀 잡아주고요. 여기서의 메인은 물론 뭐 나무가 주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뒤에 있는 집이 제대로 아기자기하게 그리지 않으면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집을 좀 더 정겹게 해서 좀 잘 그려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스케치를 하실 때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어느 부분을 스케치를 통해서 표현을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조할 부분들은 또 강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스케치를 통해서 채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촌에 이런데 이제 시골이라든지 이런데 한번 가 보시면은 이런 류의 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집에 보면은 이렇게 낡은 느낌의 밑에 뭐 가스통이라든지 뭐 밖에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쓰고 남은 저런 기계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아기자기하게 표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집은 이런 모양이다. 여기서 스케치에서 제대로 갖춰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채색할 때 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스케치를 통해서 일단은 1차적인 정보가 나와줘야 돼요. 앞에 있는 시골집이 있고 시골집 뒤에 저런 또 작은 집들이 뒤에 이루고 있죠. 저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정겹죠. 그리고 여기서는 투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여기서 설명이 돼야 될 부분들은 좀 설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지 또 나중에 이제 이거 스케치를 하면서 유아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를 여기서 벌써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뺄 건 빼고 이런 데 이제 포인트 되는 부분들 이거를 잘못하면은 나중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유아는 어차피 이제 덮어서 그림을
그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자, 이 나무, 이 짚을 뒤에 있는, 나무를 이용을 해서 이 대비 관계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림은 대비를 통해서 여러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전봇대 같은 경우도 하는 게 좋겠죠. 전봇대가 살짝 기울어져 있는 모습도 있고, 강조돼야 될 부분들은 또 이렇게 담벼락에 담 뒤에 또 풀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뭐 쌓여 있는 농기구를 덮은 비닐로 덮은 이런 느낌의 또 모양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 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 표시를 일단은 해놓고, 또 뒤에도 집이 있죠. 집이 약간 양옥집에 비슷한 색상의 또 이런 느낌도 아기자기한 맛이 있으니까 이것도 표현하는 게 좋겠죠. 보니까 2층 집입니다. 2층 집이고요. 또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건물이 하나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런 나무들이 존재하죠. 자, 이런 거는 그렇다면은 섬세하게 그려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설득은 돼야 되겠죠. 자,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앞에 있는 나무도, 자, 여기 담이 있어요. 저 담도. 이거는 그 야에로아트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이 자료를 다운 받으시고요. 저와 같이 이 영상을 보고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고,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는 순전히 여러분들의 감성을 놓고 하시면 돼요. 저는 대략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저런 방법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지 100% 저를 의지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텃밭들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 지금 수도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우물이었을 겁니다. 우물에 이렇게 덮어놓고 우물에서 수도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에 다라이도 있습니다. 자, 그릇도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아기자기한 맛도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그늘된 부분들 또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그 아기자기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비닐 하우스가 있고요. 자, 비닐 하우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일단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대략적으로 일단 입구 쪽만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본다는 말은 세세하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이렇게 큰 덩어리에서 나눠져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말이 되게끔만 큰 덩어리에서 계속 쪼개면서 분리와 분리를 하면서 그림이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이런 부분들도 대략적으로 잡고요.
이렇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일단은 색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붓은 우선은 전체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큰 붓을 조금 이용을 해볼까요? 804 붓이고 804에 12호 정도 생각을 하고 휴지 준비하시고요. 자, 요겁니다. 804. 자, 물감 한번 알아볼까요? 대략적으로 제가 물감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일단 화이트는 일단 이제 티타늄 화이트입니다. 티타늄 화이트, 그 다음에 옐로우 라이트가 있고 퍼머넌트 그린 페일이 있습니다. 오렌지, 그 다음에 로즈 바이올렛, 크림 스네이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로 이런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코발트 블루, 티콰이어 블루, 울트라 마린 블루. 그리고 이거는 코발트 바이올렛 라이트라고 합니다. 약간 비슷하죠. 그리고 이거는 번터 시엔나, 옐로커, 그레이 오브 그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렛 그레이가 있고요. 올리브 그린, 그리고 이건 블랙이고요. 이거는 그 잠블리언트가 있고, 이건 이제 번터 엄버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때는 얘들 막 먼저 보통 하시는 분들은 자꾸 그 막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것부터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뒤에 있는 어차피 유화는 덮어서 그리는 그림이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레이 오브 그레이랑 화이트하고 두 개 섞어서 바이올 그레이 조금 썼고요. 잠블리언트 조금 써서 저는 뒤에 하늘부터 먼저 잡을 생각이에요. 티카이어 블루 조금 써서 색깔 변화를 주는 거 좋죠. 이렇게 색깔이 막 섞이면은 그림이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좀 제거를 하고 다시 섞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오염만 되면은 그림이 확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거는 종이 위에다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종이에다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캔버스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티콰이어 블루, 화이트, 그 다음에 바이올렛 그레이 조금 써서 색상을 조금 변화를 주죠. 자, 어디까지 칠하냐면은 여기 뒤에 하늘 그 산 있죠. 산까지 칠을 해주세요. 이런 거 할 때는 산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지면서, 자, 여기도 조금 뭐 침범해도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색깔이 섞이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아셔야 될 부분들은 유화의 성질을 조금 더 관찰을 하고 좀 테스트를 하고 조금 연구를 조금 해보면 유화의 성질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 접근을 하면은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유화는 다른 재료하고 좀 달라서 덮어서 그리거나 남기면서 들어거나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요. 일단은 이제 색상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잡을 때 저는 이렇게 좀 잡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좀 많이 지금 들어가야 될 색깔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코발트 블루하고 바이올렛 그레이를 두 개를 썼고요. 티카이어 블루를 조금 써서 뒤에 짚도 색상을 한번 살짝 입혀주고요. 유화는 그 덩어리를 이제 얼마만큼 잘 잡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큰 덩어리로 잡으면서 나중에 이거를 조금 그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씩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계속 따듬고
정리하고 따듬고 정리하고 이걸 반복을 하면서 글이 만들어져요. 자, 옐로우 여기다가 옐로우 조금 들어가고 울트라마린 조금만 써서 여기 그림자 부분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번터 시엔나 조금만 써서 이렇게 면을 가르듯이 이렇게 잡는 것도 좋겠죠.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유화를 할 때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 말고요. 전체적인 색감의 덩어리를 먼저 보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색깔이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저거는 좀 따듬어도 되겠다. 아, 저거는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판단이 서야 되죠. 판단이 서면서 색상이 만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이제 저와 같이 하면서 아, 이거는 지금 바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여기에 아기자기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바닥이죠. 바닥에 자, 이렇게 이제 하나 이제 면이죠. 면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면을 잡아주면서 여기도 약간의 퍼머넌트 그린도 이렇게 한 번씩 잡아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색상을 연하게 칠하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칠하면서 색상을 또 밑에도 또 주면서 자, 이 나무는 굉장히 이제 어두운 색상이고 굉장히 강렬한 색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밑에는 한 번쯤 이렇게 깔아주는 게 좋죠. 이렇게 나중에 다 들어갑니다. 그 나중이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아,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나중에 들어가도 되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서겠죠. 자, 이런 거는 지금 이제 그늘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터 시엔나하고 옐로우 오커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크게 이제 보면은 색상이 조금 더 이제 짙어지면서 또 여기에 옐로우 쪽, 옐로우 오커하고 번터 엄버 있죠. 자, 여기 밑에 이제 아까 칠했던 바닥 그림자와 같이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뒤에 이제 이 나무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조금 뒤에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비닐이죠. 비닐 뒤에 있는 부분들도 이제 표현을 조금 해주는 게 좋아요. 아이고, 나무가 다 가려졌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화이트 되는 부분도 비닐에 대한 성질을 잘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뒤에 다시 한번 옐로우 라이트 해서 뒤에 있는 색상을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잡아보면서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그래도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뒤에 있는 부분들을 앞에 있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을 이렇게 이제 대비 관계로 주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렌지 색상을 좀 집어넣으면서 자, 여기도 집과 뒤에 있는 배경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대비를 통해서 배경을 어떻게 잘 잡아주느냐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뒤에 있는 부분들도 자, 크림 스네이크 조금만 써볼게요. 자, 색상이 약간의 뭐 사람마다 이게 그 색이 바뀐다든지 보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분들을 아, 저게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라기보다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집이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잘리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뒤에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냥 색깔에 하나의 이제 스케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뒤에 저런 식으로 크게 이제 낮은 단계부터 들어가는구나. 낮은 단계는 거지 어두운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바이올렛 그레이하고 그 다음에 로즈 바이올렛이 있습니다. 로즈 바이올렛하고 티카이어 블루를 두 개를 섞으면은, 자, 지금 두 개 섞으면은 어느 부분에 가장 잘 어울릴까요? 바로 뒤에 먼산입니다. 먼산이 잘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먼산 부분들을 일단은 이렇게, 여기는 얘가 주로 많이 차지하는 색깔이니까 그냥 그 사이사이에 보여지는 부분들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굳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이제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하면서 로즈 바이올렛, 화이트 조금 쓰면은, 자, 요런 약간 보랏빛이 나오고요. 여기서 화이트를 얼마만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뒤로 많이 밀리겠죠. 많이 밀리면서 뒤쪽으로 이게 보낼 수 있는 색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레이 오브 그레이를 조금 쓰면서, 자, 뒤쪽에 있는 멀리 있는 산도 보입니다. 자, 로즈 바이올렛, 그 다음에 코발트 바이올렛이죠. 코발트 바이올렛을 두 개를 조금 썼고, 다시 이거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찍어서 모양을 잡아주면서, 이때 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뒤에 있는 배경을 이용을 해서 앞에 있는 거를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콕콕 찍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렴풋하게 이제 색상이 나오고, 여기서 울트라마린을 조금만 써서, 이게 살짝만 쓰면 원거리에서 이거를 조절을 해야지, 너무 이게 또 짙은 색깔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원건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 깊게 잘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찍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12호, 804 12호입니다. 자, 두 개를 섞어서 다시 이제 모양을 좀 잡아내면서 위에서부터 쭉 천천히 모양을 만들어내면서, 자, 감싸듯이 들어가는 거죠. 자, 요 사이에도 뒤에 산들이 또 보이고 하겠죠. 자, 여기까지를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좀 더 밝게 옐로우커하고 잠볼리언트를 잘 써서 앞에 있는 요런 또 색상이 보이죠. 자, 화이트. 자, 일단은 색상이 잡아줍니다. 여기 앞에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비닐로 덮어놨는 것도 보인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좀 잡아놓으면은, 아직까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색상이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그림이 아웃라인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코발트 바이올렛, 아까 했는 이제 담벼락 있는 부분들도, 자, 이제 조금 표현을 좀 해주고요. 자, 여기에는 나중에 그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전봇대죠? 전봇대에 있는 부분들도 한번 콕 찍어서, 이런 모양만 잘 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울트라마린하고 번트 엄버죠. 번트 엄버를 써서 담장도 좀 표현을 해주고요. 자, 오래된 담장이죠. 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조금 표시를 좀 해주고, 담장에 있는 그림자도 같이 조금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전봇대 있어요. 전봇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붓을 조금 바꿀게요. 조금 작은 붓으로 조금 바꿔서 10호입니다. 10호. 자, 여기서 다시 뒤에 있는 것부터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를 조금 들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2호죠. 804 2호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이제 뒤에서부터 천천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저는 들어갈 생각이에요. 바이올렛 그레이하고 티카이어 블루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저는 이제 들어갑니다. 자, 정교하게 조금 들어가면서 색상을 이제 만들어 줄 생각이에요. 약간 정교하지가 않지만은 이 붓은 뭐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는 조금 꼼꼼하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꼼꼼하게 좀 붓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그늘도 뒤에 있는 부분들도 그늘도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기자기한 맛이 나면서 이제 그늘을 잡는데 자, 요게 탁 포인트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진하게 들어가면은 원건이 깨지니까 그 기준을 잡으시고 여러분들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인트 딱 잡아주면서 줄을 쭉 끊는 것보다는 이렇게 맥을 딱 찝어주면서 해주는 게 좋겠죠. 이건 그 제도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천천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본터 시엔나를 조금만 써서 자, 여기 밑에 이렇게 그냥 뒤에 이런 집이 있고 또 집에 여기 또 창문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아기자기한 느낌의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지어내는 거죠. 지어내면서 100% 똑같이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보다 아련한 게 저게 촌집에 저런 특징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저렇게 해서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조금 더 집에 대한 모양을 더 나타내서 만들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똑같이 뭘 그린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정겹게 그냥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 게 어렵겠죠. 그죠? 근데 이제 초원집을 사랑하시는 뭐 구독자들이나 청취자분들 보시면은 한 번쯤 시골에 가시면은 이런 그 집의 형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싶고 어떤 매력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내려가셔가지고 이런 집들이라든지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생겼는가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붓을 이제 조금 요게 이제 800이에요. 800 1호입니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잡으면서 두껍게 하셔도 됩니다. 두껍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집의 이제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죠. 여기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데 이제 조금 아기자기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이제 빛과 그림자의 관계죠. 자, 이렇게 또 아까 제가 이제 표현했던 아기자기했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붓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곡 찍어주면서 이렇게 그냥 정겹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화이트 되는 부분들도 살짝 찍어주고, 자, 이렇게 앞에 마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두껍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면 이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기 또 멀리 보이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화이트 되는 부분들도 잡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뒤에 전봇대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들어가도 괜찮아요. 괜찮고,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담이죠. 담 부분은 명확하게 앞과 뒤에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구분을 하면은 좋겠죠. 자, 이런 아기자기한 맛은 이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비를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봇대도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담 부분 두 개를 섞어서 담 부분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기자기한 맛이 있으면서도 이런 데는 이제 포인트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옆으로 쳐서 모양을 좀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이 담이라는 이 특징이 있어요. 이 부분들도 좀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뒤에 있는 거를 또 한번 잡아줍니다. 자, 여기에 이 집 뒤쪽에 나무들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 뒤에를 누르면서 대비관계를 최대한 어떤 식이든지 대비관계를 이용을 해서 앞과 뒤에 있는 집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물이 있죠. 그 사물이 막 또렷하게 그려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대비를 통해서 대비관계를 어떤 식이든지 만들어내서 차별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그림을 풍경화를 멀리 있는 풍경화를 그릴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대비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죠. 집 있는 부분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앞에 있는 붓을 이렇게 한번 잡아서 잠블리언트하고 두 개. 저는 여기에 또 앞에 이제 나무가 있겠죠. 밝은 나무가 있고, 그러면서 이 밝은 나무를 통해서 이 담과의 관계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빛과 그림자의 관계죠. 이렇게 화이트.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이 있죠. 비닐 요런 게 또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는 붓을 조금 작은 거를 또 이용을 해서 앞에 있는 요 나무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짙은 색깔 두 개를 섞어서 번트 엄버랑 번트 시엔나예요. 그리고 여기 나무를 여기다가 심어 볼까요? 자, 그러면은 대충 했던 아까 했던 그 스케치라든지, 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의도가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을 아유 어떻게 저거를 표현할까 고민하셨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순서를 아시고 접근을 하면은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담장을 넘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붓을 가볍게 잡으시고요. 자, 블랙 한번 써볼게요. 블랙을 자, 딱 짙은 느낌의 이런 것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또 크림슨 네이크하고 두 개를 섞어서,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런 부분들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하고 뒤에 있는 거에 대한 차이,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요. 힘을 빼시고 이렇게 잡고, 이런 부분을 살짝 찍어서 이런 부분들 밑에 이런 자질구리한 이런 것들도 보이겠죠? 자, 이런 것도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오렌지도 조금 섞어주면서 색을 조금 변화를 줍니다. 주면서 자, 앞에 있는 것도 보이고요. 자,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또 뒤에 있는 나무가 보이죠? 자, 나무도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 이 나무 때문에 뒤에 있는 것들이 살짝 뒤로 빠지면서 아련해지죠. 아련해지면서 집중이 어디로 돼요? 이 나무에 됩니다. 자,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슬금슬금 모양을 잡아주면서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런 느낌의 나무가 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돌아서 이제는 조금 강력하고 좀 진하게 해서, 자, 포인트만 딱 잡아주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손을 대면은 안 되는 거죠. 자, 아기자기한 맛들. 왜 원거리에 풍경, 야외 스케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풍경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단지도 보이고 아기자기한 느낌.
이렇게 대비도 주면서 이런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약간 포인트만 탁탁 잡아줬잖아요. 그죠? 포인트만 딱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도 이 집의 색상이죠. 색상도 아련하게 보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화이트 되는 부분들. 촌집에 가면 이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화이트 되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담장이니까 담장에 대한 요 사이사이에 또 보이는 그런 느낌이 또 아기자기합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또 빛이 또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이런 느낌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좀 날카롭게 해서 하얀 나무도 표현을 해주면 그림이 나오겠죠. 이렇게 쭉 잡습니다. 전봇대죠. 전봇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에서 조금 더 표현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힘을 좀 빼고, 무조건 힘을 빼야 됩니다. 자, 가늘게 해서, 요런, 요쪽에 이제 모양을 잡아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있는 나무들, 감나무가 보이죠? 자, 감나무 있는 부분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자, 여기에 앞에 오면은 얘가 앞에 있으니까 강력하게 자, 이런 느낌을 또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붓을 조금 돌릴게요. 돌려서 자, 힘을 최대한 빼셔야 돼요. 자, 약간의 자, 이런 느낌의 힘을 최대한 빼서 나무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앞으로 좀 당기면 더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시 큰 붓을 이용을 합니다. 12호. 자, 여기에는 이 색깔도 들어가겠지만은, 자, 노란색의 색상을 가감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산수유 겁니다. 이게 산수유 나무죠. 자, 이렇게 큼직하게 잡아 들어가고, 자, 색상도 자, 여기도 가감하게 정겹죠. 자, 톡톡톡톡 건들면서 나중에 여기는 이제 가지를 통해서 얘들을 잡아줄 거예요. 그 전에 나무 이 노란 거를 먼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노란색 자체가 반투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고 나서 올리기에는 색상을 잡을 수가 없다. 왜? 밑에 보여지니까요. 보여지니까 엄폐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 주셔야 된다. 자, 이쯤에서 뭘 하느냐, 뒤에 비닐을 한번 표현을 해야 돼요. 비닐되는 비닐하우스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냥 이 비닐이라는 이 느낌만 좀 잘 살려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뒤에 이 비닐을 에워싸고 있는 이 천막도 좀 표현을 해 주시고, 이건 뭐냐면 이제 비닐을 햇빛 가리개 같은 겁니다. 여기에 색상을 좀 넣고, 햇빛 가리개 같은 거니까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이거 나무 할 때 다 사라집니다. 뒤에 그냥 어렴풋하게 보여지는 그런 형국이니까, 자, 뒤에는 그냥 비닐이 있다라는 느낌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덮어 씌워져 있는 것도 있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비닐에 대한 특징을 살려줘야 되겠죠. 화이트. 자, 비닐은 이렇게 느낌을 잡아주면서 이 비닐에는 여러 가지 뭐 채소 같은 것도 많이 이제 키우고, 버섯이나 초내 이런 것들 넣고, 또 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그냥 비닐이 있다라는 느낌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이용을 해서 뒤에 이 텃밭도 좀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요게 돼야지 앞에 있는 것도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 순서라든지 그 다음에 표현, 어느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어느 부분들을 조금 뒤로 좀 덜 신경 쓸 수 있는 상황들을 모든 것이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가감하게 들어갈 때는 또 가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여지는 거, 나중에 또 이거는 또 다시 작은 붓으로 이용을 해서 좀 더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고 빛이 어디서 오는지 잘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릇이라든지, 자, 이런 것도 자, 이렇게 화이트 되고,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제 그늘도 있어야 되고 그림자도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비닐을 다시 한번 잡아 볼게요. 비닐을 다시 한번 잡아서 이 모양을 조금 연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밑에 뭐 농기구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밑에 놓여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앞에
이런 나무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놓치지 말고 아기자기하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런 거 보면 또 재밌죠? 재밌고 또 이렇게 꾸미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비닐 느낌도 들어가고 고랑이죠. 이런 데에는 이제 약간 이제 고랑이 좀 있으니까 고랑에 대한 느낌을 좀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약간의 이게 경사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밭도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이런 것도 좀 앞에 풀도 있고, 자, 요게는 이제 앞에 요 나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요런 느낌의 이제 나무가 들어갈 자리를 또 만들어 줍니다. 자, 나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약간의 흙에 대한 느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그늘이죠. 그늘되는 부분들이고, 이 그늘이 있다 하더라도 그늘 안에 있는 표현도 잘 해 주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돌아서 자, 펜붓을 이용을 해서 자, 노란 꽃을 좀 더 명확하게 또 표현을 조금 더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기름을 안 쓰죠. 기름을 쓰지 않고 들어가 봅니다. 자, 앞에 있는 거는 조금 그래도 기름을 조금 쓰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찍어서 자, 이쪽에는 좀 많이 뭉쳐 있죠. 자, 이거를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일단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무를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약간 부드러운 걸로 하는 게 좋겠죠. 자, 일단은 블랙하고 자, 아까 나무가 자, 약간 힘을 조금 주면서 큰 부분들, 큰 나무 부분들을 줄기를 찾아주고요. 자, 이거를 조금 힘을 조금 주면서 스냅을 이용을 해서 이 나무의 성질을 조금 이해를 합니다. 특징을 조금 잡는 게 좋죠. 기름을 조금 써서요. 쓰고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크림 스네이크 이용을 하고요. 굽고 가늘게 이런 데는 이런 느낌이 중요합니다. 자, 오렌지 조금 써볼까요? 자, 얘가 이만큼 두껍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오죠. 앞으로 오고 큰 거 보여지는 일단 큰 나무부터 먼저 들어가고 또 뒤쪽으로 가는 나무들은 이렇게 얼핏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해야 되겠죠. 어느 부분에 이제 잘 가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빛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데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빛 받는 부분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지를 더 가늘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힘을 빼시고요. 천천히 힘을 빼고, 가지를 붓을 살짝 돌려주세요. 가장 그냥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어떤 거는 이렇게 굳이 억지로 뭐 보기 싫은데도 있다고 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 방법만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화이트 섞어서 좀 큼직큼직하게 요런 데를 한번 넣을게요. 자, 산소유 느낌의 색상. 이게 봄일까요? 봄이잖아요. 산소유 하면 산소유가 나와야 되는데 봄입니다. 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요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좀 집어넣으면은 좀 재밌겠죠.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뭐 하시고 싶으면 더 꾸미시면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빛 들어오는 부분들을 하면서, 여기는 또 화이트 뭐 여러분들이 뭐 원하신다면 하시면 돼요. 그쵸? 하시면 되고, 편안하게 그냥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냥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물감을 좀 많이 써서 빛 들어온 부분들이라든지, 여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밝게 해주면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캔버스에 옮기시잖아요. 그럴 때는 좀 말려서 들어가세요. 말리고 또 한 번 들어가시고, 말려서 캔버스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캔버스에다가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그 단계를 낼 때마다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밀린다 싶으면은 거기서 그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좀 밀려서 색감이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밀리는가 보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 해야지. 다음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지, 그냥 조급한 마음에 빨리 이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좀 앞에는 좀 두껍게 좀 들어가는 것도 좋죠. 약간의 이제는 자신 있게 여러분 이제는요 자신 있게 들어가야 돼요. 자신 있게. 이쯤 되면은 상관없어요. 여기도 과감하게 이쯤 돼 가지고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 됐잖아요. 그죠?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조금 두껍게 올려도 괜찮다. 이런 데는 이제 빛 받는 부분, 가지가 다 얻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표현을 좀 해주는 것도 좋죠. 두껍게 올려도 돼요. 이제 상관없어요. 약간의 이런 아기자기한 맛을 이때부터 이제 꾸미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그림이 안 나온다.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전봇대를 그렸으면 전봇대가 하나가 자, 이렇게 있으면 전봇대를 이제 그려줘야겠죠. 전봇대를 그려주면서 조금 이제 마을에 있는 전봇대를 이거는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됩니다. 저는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산수유가 있는 촌에 있는 시골 풍경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자, 여기 좀 찍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절제 그리고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물감을 과감하게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꼭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은 한 번만 하시면 되니까 구독 처음 하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에로아트였습니다.